그 쿠쿠가 대한민국의 경제력과 국력을 보여준 핵보다 더 무서운 게 우리 쿠쿠밥솥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비타민 쌀미쌀미 윤상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현재 북한 사람들이 대한민국 드라마를 보면서 지금의 한국에 대해서 어떻게 상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중학교 때부터 대한민국 드라마를 엄청 좋아했죠. 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그냥 드라마 빠순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으로 제가 봤던 드라마는 가을 동화였습니다. 가을 동화, 천국의 계단, 장군의 아들, 뭐 어린, 또 어린 또 완전 미쳤죠. 그때 유명했던 드라마, 1990년도 후반때 유명했던 드라마들인데 제가 지금 다 짚고 있는데 여러분 느낌이 오십니까? 다 재벌 3세들이, 내 이름 김삼순부터 시작해서 재벌 3세가 주인공들인 그런 드라마였었는데요. 지금 제가 한국에서 드라마 잘 안 봐요. 왜? 똑같아. 20년 전에 내가 봤던 드라마나 20년이 지나서 진짜 대한민국에 와서 밤낮으로 드라마 봐도 감옥 안 보내는 이런 나라 와갖고 틀면 나오는 이 드라마도 제가 지금 안 봅니다. 왜? 스토리가 안 바뀌어. 다 재벌 3세만 나오니까요. 그러면 재벌 3세를 주인공으로 한 이런 드라마를 헐벗고 굶주린 게 남녘동포들이라고 북한 당국에서 배운 북한 사람들이 과연 이 드라마를 보고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어떤 판단?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느꼈던 점 첫 번째는 한국에는 재벌이 많구나. 그것도 한 집 건너 한 집이 재벌인갑다. 왜? 재벌만 나오니까. 거기다 중요한 것, 탈북하면 재벌 3세랑 결혼할 줄 알았잖아요. 재벌 3세는 대부분 남자들이고요. 꽃보다 남자에서도 이제 구준표랑 잔디가 사랑을 하지 않습니까? 서로 경제적인 밸런스가 안 맞아. 근데 드라마에서는 드라마니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국 드라마는 현실주의가 아닙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그런데 북한 사람들은 한국 드라마는 사실주의인 줄 알아요. 사실 한국 드라마는 충격 위주로 막장 위주로 가는 드라마입니다. 예, 인기몰이죠. 그런데 북한 사람들은 왜 한국에 와보지도 않고 드라마를 100% 믿느냐? 북한이 한국을 어떻게 배우냐면요. 이제 예전에 저희 어릴 시대에는 미국의 식민지 아래서 헐벗고 굶주린 남녘동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그들을 구출을 해야 된다. 따뜻한 동포애를 가지고 살려내야 된다. 뭐 이런 걸로 이제 교육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적화탱을 일으켜야 된다. 이렇게 배웠었는데 한국의 가난한 거지들이 나오는 거리며 작품들 보면 그림으로 되어 있어요. 그림. 그런 걸로 배우던 북한 사람들이 그림으로 보던 한국을 영상으로 보는 순간 영상은 진짜다. 여러분들도 그림을 믿으시겠습니까? 영상을 믿으시겠습니까? 당연히 영상을 믿죠. 그러다 보니 새로 나왔다는 드라마마다 다 2층짜리 집에서 막 완전 차 계속 바꿔 타고 다니는 이런 재벌 3세들이 얼마면 돼? 까짓거 사랑? 얼마면 돼? 막 이딴 것만 나오고 돈 막 재뿌리고 막 이런 거 나오니까 북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저런 사람들이 한 집 건너에 있는 줄 압니다. 따라서 탈북자들이 탈북을 해서 한국에 도착했다고 하면요. 북한에 계시는 분들은 문화가 안 통하는 한국 땅에 가서 내 딸이, 내 가족이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 1도 안 합니다. 1도. 왜? 한국엔 재벌 3세가 넘쳐나니까. 우리 딸이 북한에서 시집 안 가고 한국 갔어. 그럼 재벌 3세랑 결혼한 줄 안다니까? 결혼했다고 하면요? 왜? 드라마에서 봤던 한국 남자들이 그게 다니까. 이게 정말 문제인 거예요. 두 번째로 드라마로만 봤던 대한민국을 북한 사람들 어떻게 상상하냐? 집 없어도 라면은 먹는구나 야. 이런 거. 영화들이나 드라마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사채를 쓰거나 막 잘 살던 집이 하루아침에 펄썩 망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빨간 딱지 집에 막 붙고 이런 게 많이 나오면서 막 사채업자들은 막 살 피딩피딩 찌고 강도같이 생긴 조직 폭력배들이 막 오면 살려주세요 막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보다 보니까 저 나라도 돈을 잘못 빌리면 혼나는구나. 무섭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자기들이 얼마나 더 무서운 데서 사는지 몰라. 대한민국에 와보니까 이자가 연으로 나가잖아요. 1년에 몇 프로잖아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북한은 한국처럼 2% 3%대 이자가 없어요. 5% 이런 때 이자가 없고요. 한국에선 5.7% 6% 하면 뭐가 이렇게 비싸 이러잖아요. 북한은 기본 이자가 15%고요. 많이 받는 사람들은 30%까지 이자를 받아요. 그러면 그 30%가 연 이자냐? 네버 월 이자입니다. 월 이자. 월에
15%를 줘야 돼, 매월. 그러면 10달을 쓰면 몇 프로 나갈 거예요? 150% 원금보다도 더 많은 돈이 이자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북한의 요즘 신흥부자라고 하는 돈주들이 날에 날마다 막 우후죽순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사회주의 체제 안에서 잘못된 자본주의를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드라마에서 봤을 때 사채업자들이 와서 막 사람을 이렇게 못 살게 굴면 100원을 불렀는데 막 10,000원을 내놓으라는 줄 알았어. 이자가 막 몇백 프로 되는 줄 알았어. 왜? 북한은 기본 이자가 고리대금이 15%에서 30%이기 때문에, 그것도 월 이자율이 그렇기 때문에. 근데 알고 보니까 대한민국 사채도 그렇게는 안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채를 써본 지는 없는데, 그러다 보니 북한에서도 그런 막 사채업자들이 와서 하는 행동은 사실 북한에 더 많아요. 저도 한국 와서 사채업자들이 와서 집을 막 부시고 이런 걸 제 눈으로는 아직 보지를 못해서 모르겠는데, 실제 북한 사람들은 그 장면을 무서워 안 합니다. 고리대금을 빌렸다가 월 15% 안 갚으면 그 집에 재산을 그냥 모왕차당 들어가거든요. 경찰하고 다 짜고 합니다, 걔들이. 그래서 남의 돈을 쉽게 생각하면 저렇게 되는 건 당연해. 이거는 별로 놀라지 않습니다. 근데 더 놀라는 건 뭐냐?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하면 집 전 재산, 집까지 다 이제 한국에서는 몰수가 당하는데, 북한에선 그렇게 되면 다음날부터 꽃집이에요. 먹을 것도 없이 그냥 다 가져가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집이 홀라당 망했다고? 앉아서 라면 먹어, 라면. 그것도 한국 라면, 신라면. 북한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알아요? 집이 없어도 신라면 먹는 나라니까 저 나라 경제는 어떻겠니? 노숙자들한테 밥차가 공급되는 거 알면 더 놀랄걸요. 가끔 드라마들에서 혹시 나오긴 해요. 줄을 서서 밥을 떠먹고 이제 한다 하는 사장님들이 이제 막바지로 내려가서 이렇게 먹는 게 나오는데, 그럴 때마다 북한 사람들은 감동을 한다 이겁니다. 기아집에 흰쌀밥에 돼지고기국을 먹이고 싶었던 게 저 독재자 김부자들의 서원이었는데 70년 동안 이루지 못했는데, 대한민국에서는 노숙자들도 흰쌀밥에다가 고깃국을 말아먹는 장면을 보고 북한 사람들은 감탄을 하죠. 그러면 이때 어떤 상상을 할까? 북한은 세 번째 상상, 일본보다 30년 앞섰다. 알고 계셨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도 잘 모르는 대한민국의 경제력을 북한 사람들이 이렇게 잘 알고 있을 줄 몰랐죠. 일본보다 30년 앞섰습니까? 저는 한국에 와서 보니까 아니던데요. 국제 경제 GDP 순위도 우리가 일본보다 떨어진 걸로 나와 있는데, 북한은 무조건 30년 앞섰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진짜인 줄 알았고요. 북한에 있을 때 시집 갈 때 가장 많이 가져가는 게 히다치, 소니, 다 일본 중고품들이었습니다. 전자제품은 중고 제품을 사고 옷도 다 중고 옷을 샀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제 탈북자들도 생기고 이게 밀수가 생기고 하면서 일본 상품이 일본하고 무역이 제재가 되고 대북 제재가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점점 멀어지고, 중국에서 중국 상품이 나오면서 그 짬에 한국 상품들이 막 끼어들어서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일본보다 30년 앞섰다는 이야기는 북한 사람들이 눈으로 확인한 물건의 질입니다. 물건의 질. 그러니까 북한은 이제 중고로 일본 거를 들여다보니까 한 10여 년 전의 거, 한 5년 전 뭐 이렇게 낡은 거를 가져다가 그것도 남들이 다 쓰다 버린 거를 가져다 쓰다 보니까 북한 거보다 중국 거보다는 좋아도 한국에서 들어오는 거는 신제품들이 들어왔단 말이죠. 거기다 의상, 의복 같은 게 한국에서 이제 옷 같은 게 들어오면 재질이 끝내줬단 말이에요. 일본 옷을 북한 사람들 중고를 엄청 좋아하는데, 일본 중고 옷은 질도 좋고 디자인도 이쁘긴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말하는 거, 그 사람들 거는 구제구, 한국 거는 신제품들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한국 제품도 중고들이 들어오긴 했어요. 조금씩 들어오긴 했는데, 이게 한국에서 들어오는 건 좀 더 좋은 게 들어왔던 것 같아요. 일본 중고 제품 막 10년 전의 거랑은 차이가 났던 거지.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같은 옷을 놓고도 재질을 놓고 모직은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1위래요. 그러니까 이 카더락 같은 거죠. 제일 잘한대요. 그리고 이제 밥솥. 대한민국의 쿠쿠밥솥은 북한 국민들의 그냥 사랑을 다 독차지합니다. 그 쿠쿠가 대한민국의 경제력과 국력을 보여준, 핵보다 더 무서운 게 우리 쿠쿠밥솥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요리하는 이 쿠쿠.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만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북한 사람들이 북한에서 살고 있으면서 한국 드라마를 보게 되면서 한국 제품이 왜 들어왔겠습니까? 드라마에서 보니까 한국이 너무 잘 살아 보여. 자기들도 밀수를 하니까 야, 한국 제품 좀 한번 써보자. 그러다가 한국 제품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 제품하고 일본 제품하고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일본 것도 신제품이 들어와야 되는데 일본하고는 경제무역이 다 꼈으니까 한 5년 전의 제품이랑 지금 새로 나온 제품이랑 뭐 게임이 안 되죠. 지금 특히 삼성전자, 반도체 이런 데는 뭐 일본 다 밀렸잖아요. 뭐 어쩔 수 없는 눈에 보이는 이걸로만은 일본보다 앞섰다 이겁니다. 근데 30년은 누가 그렇게 지어냈는지 모르는데 기분이 좋더라고요. 참 북한
북한 사람들이 실제로 대한민국을 오지 못하고 드라마로만 재벌들만 보다 보니까 한국의 경제력을 너무 어도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 생각하는 거죠. 뭐 나쁘진 않다. 기분 나쁘진 않아요, 저는. 근데 여기에서 부작용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부작용이냐? 이제 북한 땅이라는 나라를 떠나서 한국 땅에 도착하면 그냥 막 돈이 떨어지는 줄 아는 거예요. 그냥 막 나라가 너무 잘 사니까 경험을 못 했으니까 무슨 정말 진짜 지상낙원이 저기 한국에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가족들에게 돈 1,000만 원 보내는 거 무서워 안 해요. 자기네는 돈 100만 원도 벌지 못하면서 한국에다가 전서 야 1,000만 원 빚 줬으니까 보내. 이런 애들이 있잖아요. 저번에 TV에서 보니까 무엇이든 물어보살에서 이제 탈북 가족이 나와서 북한에 있는 아빠가 무조건 막 돈 내놓으라고 막 호령질해서 막 가슴 아픈 사연이 있더라고요. 북한에서 살던 게 너무 안타까워서 돈을 안 줄 수는 없는데 북한 사람들이 가진 잘못된 인식 때문에 한국에 가면 돈이 막 뚝뚝 떨어지는 줄 알고 시집 갔다고 하니까 재벌 3세한테 간 줄 알고 계속 돈 내놓으라고 하는 이 부작용적인 상황, 우리 탈북민들이 중간에서 한국에서 어렵게 사는 것을 잘 알려줘야 됩니다. 북한에. 왜냐면 한국에서 사는 게 북한보다는 훨씬 행복하지만 만만치 않다는 것을 꼭 알려줘야 됩니다. 자본주의를 경험하지 못한 북한 국민들은 알지도 묻지도 않고 그냥 한국 오면 막 돈이 막 뚝뚝 떨어지고 막 남자 만나면 다 재벌 3세 만나는 줄 알고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한국 드라마가 한류를 일으켜서 북한 사람들의 정치 의식을 깨는데 도움이 됐지만 그와 반대로 자본주의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북한에 자리 잡고 있다 이겁니다. 오늘의 주제는 북한에서 와보지 못하고 그냥 드라마처럼 상상해보는 대한민국에 대한 오해 같은 것들을 좀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영상 재미있었다면 앞으로도 쭉 설미가 영상 재밌게 편집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람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